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젯밤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여러가지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폭파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다음 행동은 군사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 이 청와대가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나와서 만약 무력 도발을 한다든지 우리의 재산을 타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북한이 겁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미국 국무부가 나와가지고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서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은 보이지 않고 미국 국무부가 지금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사대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김정은의 선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 일종의 실종 사태입니다. 군대는 비상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김여정이가 공갈을 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더 때리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선을 그어야 되죠. 어떻게, 만약 군사적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도 남한을 때렸다가는 우리가 더 크게 얻어맞을 것이다. 한 대 때렸다가 10대 맞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또 때리고 싶죠. 이걸 구타 유발자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모습은 구타 유발자입니다. 김정은이가 구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주 열심히 북돋우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워 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도 문재인 지지 세력이 김정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김여정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그러면 김여정을 문재인보다 더 좋아한다? 더 두려워한다? 아니면 김여정이나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양해한다? 어쨌든 한국 종북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가 또 한 번 한반도에서 실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뭔가는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리고 북한은 뭘 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허둥대면서 오판한 게 있죠. 대북 전단 이야기를 하니까 대북 전단 금지만 시키면은 김정은이가 수그러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논외가 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니에요. 대북 전단 문제를 끄집어 내 가지고 한국을 분열시킨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길을 꺾은 다음에 본격적 군사 도발을 해가지고 미국을 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길을 꺾은 다음에 미국도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지 않으면은 도발하겠다. 트럼프 당신 지금 코로나 사태와 흑인 시위로 손발 묶여 있지 않느냐? 그 도발은 뭐냐? 이미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즉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핵 무력을 완성하겠다. 쉽게 말하면 핵 미사일 전력을 완성하겠다.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실전 배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도발 후 대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다만 한국을 쳐가지고 미국을 울리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문재인 정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지 않는데 다만 문재인 정권을 세게 때리면은 미국도 알아서 길 것이다. 자, 그런데 미국의 대응은 트럼프는 2년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속았고 한 번 더 속으려고 할 때 볼턴이 옆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현 상태 유지만 하면은 60점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자신이 일종의 전쟁 지도자가 되는, 그래야 불리한 선거판을 일거에 뒤엎으려는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는 오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문재인 정권을 하는 꼴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군사 도발해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판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군도 이 이상 당하면은 우리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은 강하게 북한에 반응을 해가지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존심 상한 김정은이는 핵무기 쓰겠다고 나온다든지 더 큰 도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통 통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 오판입니다. 오판과 오판의 연속. 또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트럼프가 좋은 기회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해공군력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그럼 핵 쓰겠다고 나올 것이다. 핵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핵 대 핵의 대결 구도로 간다. 이게 다 오판입니다. 오판. 세계사를 보면 큰 전쟁은 오판에 의해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오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한반도 긴장의 가장 큰 변수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군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리 선언을. 그럼 지금쯤 할 때가 됐죠. 이건 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경두 두 사람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군은 비상도 걸지 않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얻어맞겠다. 구타 유발자 역할을 하겠다. 누구를 걸고 구타 유발자 역할을 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데, 그것은 수도권에 사는 2,500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대피 훈련이라도 해놔야죠. 핵 미사일 방어 훈련 일부러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중국 눈치 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2,500만이 북한 핵미사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걸 믿는 거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국군을 쳐도 설마 우리에게 도전하겠느냐? 왜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나다. 내 앞에 발사포탄이 있다. 이거 누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한국군을 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내일 한반도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건 미군이 알아서 하겠지.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하나는 요행수, 하나는 사대주의에 맡기고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웰빙에 탐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삭 마른, 바삭 여윈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국군입니까? 그러면 국군을 지금처럼 이렇게 비겁한 군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주한미군, 미국입니까? 그럼 미국에 대해서 잘해줘야죠. 자주국방을 포기한 대한민국 국민은 간첩이나 반역자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으로 뽑는 이런 짓도 불사할 사람들입니다. 국가적 자살로 가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용맹한 군대가 잘 살고 비겁한 군대를 무찔렀던 거예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하면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북쪽이 이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에서 북이 이겼습니다. 예멘에서도 남예멘, 북예멘 싸우다가 북예멘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남북이 대결을 하다가 북쪽의 사리드니아 왕국이 19세기에 통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프러시아와 남쪽의 바이에른이 대결하다가 프러시아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북쪽에 있는 파리가 남쪽의 부르고뉴를 압도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북쪽에 있는 카스틸 왕국이 남쪽의 아라곤 그리고 이슬람을 물리치고 스페인을 통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방 유목민족이 수시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쪽의 나약한 한족을 정복하고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하면은 대충 북쪽이 이기는데 예외가 한국입니다. 남쪽에 있던 신라가 나당 연합을 기초로 해가지고 화랑도 그리고 호국 불교의 힘으로 북쪽의 고구려, 서쪽의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사적 법칙에 예외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꼴이 이게 꼭 삼국시대 때 백제가 잘 살면서도 망했듯이 백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신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북한은 신라 상부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한반도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위기 국면은 또한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유통일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적이 문재인이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몰아내고 북한 노동당 해체하고 북한에서 자유선거하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정권과 통일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조, 3조, 4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한 다음에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 안 쓰고 평화통일이라는 말 쓰다가 적화통일 세력한테 이렇게 밀리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사회생하기 위해서 적의 사령부를 때려 부숴야 합니다. 즉 김정은을 부수면은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는 김정은과 싸우는 게 그래도 훨씬 유리합니다. 풍선에 진실을 담아서 보냈더니 북한이 저렇게 방방 뜨고 있는 것이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크냐.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 모습은 거짓공화국입니다. 진실의 힘으로 그 거짓을 무너뜨릴 때 한반도의 최종 전쟁의 결말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